자, 청와대가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며 전국 상황을 재정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먼저 각 진영의 셈법 등을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예.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추진하는데 27일 유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예, 방금 현장 기자에게 문자가 왔는데 청와대에서 27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회동을 확정을 했는데 자, 일단 안보 중심의 초당적인 의견을 나누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아마 전에도 이제 분석 기사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를 개설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근데 이제 모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 화두인데, 자, 모두 참석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억측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무라인이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방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 위원장님,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27일 모레죠. 모레를 목표로 해서 5당 회동을 추진한다는데 모레를 꼭 집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추석 전에 이 모임을 갖자라고 하는 생각이신 것 같고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를 모시고 통상적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거나 하면 관련한 내용들을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총회를 갔다 왔던 것이 너무 시간이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측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보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렵고 그런데 관련한 내용도 좀 깊이 있게 내용도 듣고 싶기도 하고 관련한 야당의 이야기도 좀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 정도에 딱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대로 청와대는 내일 모레 27일을 5당 회동 최적기로 보는 듯한데요. 하지만 5당 대표 모두의 참석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참 의사를 제약인한 한국당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그런 형식의 청와대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재확인했습니다. 홍 대표 워딩은 이것은 그 대화 거절이 아니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응하겠다. 형식적인 만남이나 보여주기식의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발언인데요. 자, 노원지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강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회동이 형식적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만남, 국민 기만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내린 건가요? 한국당에서는? 네, 그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SNS에도 불참 입장을 주말 동안 밝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청와대에서 뒤에서 나온 얘기로는 적폐 세력,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치적 쇼로 소통하려는 모습만 보이는 거다. 우리를 적폐 세력이라고 지목하고 자신이 적폐 세력 대표라고 하는데 불러서 뭘 하겠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본부 중대인 민주당과 1, 2, 3중대만 부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 1, 2, 3중대 다른 정당들까지도 청와대랑 한패 정당이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자, 김광진 위원장 보시기에 홍준표 대표 회동 거부하는 진짜 속내는 뭐라고 좀 가늠을 하세요?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형식은 동의할 수 없다. 저 형식? 예, 저 형식은 동의할 수 없다. 1대1로 만날 때는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계속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처음에 취임 초청 관련해서도 그렇고 러시아 순방 이후에 브리핑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각 당의 대표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는 따로 해달라라고 하는 제1야당 대표의 격을 갖춰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차례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어떤 것을 얻어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청와대가 원하는 방식을 또 한번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7석이나 우리는 보유한 거대 정당인데 제1야당인데 40석, 20석 갖고 있는 조무래기 정당들하고 같은 밥상에 올라가는 건
원치 않는다 이걸 주장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1대1로 만났을 때 제1야당에서 얻어갈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회의의 격이라고 하는 것, 성격이라고 하는 게 다를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현안을 타결하자고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예산안이 꽉 막혀 있을 때 국회나 뭐 당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양쪽에서 만나서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관련한 내용들 약간 어떻게 보면 브리핑하는 이런 회의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것에 형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별로 얻을 건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바로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이게 그 여야 간의 합의를 보는 그런 회의가 아니어서 홍 대표가 말한 것처럼 각자의 얘기를 어찌 보면 좀 하는 자리일 겁니다.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나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치로 좀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좀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청와대에선 홍준표 대표 모시기에 포기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방금 전에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방금 청와대 관계자 발표로는 이제 정무라인을 통해서 정무수석이 나서서 일단 한국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 뭐 기존에도 이제 이런 입장을 쭉 밝혀왔었는데요. 다른 당 대표보다 10배는 더 노력해서라도 꼭 한국당 대표를 모시려고 한다. 그리고 우선은 5당 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되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힌 바가 있었죠. 여권 관계자들도 사실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1대1 방식으로 하겠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는 홍준표 대표를 이번에 그 대화 테이블로 좀 끌어오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 이렇게 청와대에 계속된 구애에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추석 지나고 나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랑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이건 무슨 인연으로 이 모임은 가겠다는 겁니까? 자, 우선 세 사람 뭔가 다를 듯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또 다르지 않을 것 같으면서 다를 것 같은 약간 그런 좀 관계인데 휴가 갔다 오더니 표현이 많이 늘었어요. 입이 많이 좀 풀렸죠. 네, 일단 대구 출신입니다. 출신이 비슷하고요. 또 사법연수원 14기로 동기거든요. 홍준표 대표 저번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는데 내 뒷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워낙 상당한 미인이어서 이렇게 말을 걸기에는 찝쩍거린다라는 말을 들을까 봐 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라고 인연을 강조한 적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김관진 위원장, 예. 홍준표 대표, 추미애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만난다고 하는데 이런 모임에서도 정치적 셈법이 좀 오고 갑니까? 추미애 대표는 홍준표 대표한테 뭘 좀 끌어낼 게 있을까요? 이런 자리에서. 근데 이제 이 식사 자리를 뭐 예를 들면 모두 발언이라도 공개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따라 상황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다고 하면 서로 간에 일종의 잽이라도 날리려고 준비를 해 나갈 네.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밥 한번 먹자. 방금 말씀하셨던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추진한 자리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 있을 때 주호영 대표가 위원장으로 같이 상임위를 해봤었는데요. 어떤 자리를 만들고 여야 간의 이 화합을 만들어내려고 아주 많이 노력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말 그대로 밥 한번 먹자라고 하고 얘기가 나온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자가 되면서 어찌 보면 서로 뭔가의 잽을 준비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라도 정치권이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자, 이를 보는 국민들 아무리 답답해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강병 기자, 오늘 새벽에 국회 본청에 있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로 돌이 날라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시각은 오늘 새벽 오전 2시 30분입니다. 자, 이제 돌이 3cm만한 돌이 날라들었는데 이게 하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날라들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지금 영상인데요. 지금 정말 크게 유리창이 깨졌죠. 산산조각 났네요. 예, 조각조각이 좀 뚜렷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데, 자, 당시 이 20대 남자 24살 울산 회사원이라고 알려진 A씨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범행 당시에는 문구용 커터칼과 휘발유 2리터 같은 병을 함께 소지하고 있어서 뭐 추가 범행이 있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건을 담당한 경찰 제가 전화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저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진술서가 있든지 조서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강병규 기자, 그러면 이 20대 회사원 왜 저런 일을 벌였는지 범행 동기는 좀 조사가 됐습니까? 자, 이거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피의자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건데요. 그래서 직접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경찰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아니 그것도 확인이 안 된 거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너 거기를 일부러 거기를 노리고 던진 거냐 아니면 그냥 던졌는데 그게 원내대표 비서실이냐? 이거는 확인이 안 된 거죠.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울산에 있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방금 들으신 내용과 그 전에 들으신 내용이 좀 바뀌었죠? 네네. 예, 일단 너무 휴가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 소행으로 최순실 씨의 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범행 동기에 관한 그런 경찰의 설명이었고요. 뒷부분은 과연 이 A 씨는 누구냐,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국내 정치권 소식 계속 저희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발언인데요. 자, 노원지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강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회동이 형식적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만남, 국민 기만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내린 건가요? 한국당에서는? 네, 그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SNS에도 불참 입장을 주말 동안 밝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청와대에서 뒤에서 나온 얘기로는 적폐 세력,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치적 쇼로 소통하려는 모습만 보이는 거다. 우리를 적폐 세력이라고 지목하고 자신이 적폐 세력 대표라고 하는데 불러서 뭘 하겠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본부 중대인 민주당과 1, 2, 3중대만 부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 1, 2, 3중대 다른 정당들까지도 청와대랑 한패 관련한 야당의 이야기도 좀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 정도에 딱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대로 청와대는 내일 모레 27일을 5당 회동 최적기로 보는 듯한데요. 하지만 5당 대표 모두의 참석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참 이사를 재확인한 한국당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그런 형식의 청와대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재확인했습니다. 홍 대표 워딩은 이것은 그 대화 거절이 아니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응하겠다. 형식적인 만남이나 보여주기식의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대화 자리가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억측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무라인이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방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 위원장님,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27일 모레죠. 모레를 목표로 해서 5당 회동을 추진한다는데 모레를 꼭 집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추석 전에 이 모임을 갖자라고 하는 생각이시는 것 같고,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를 모시고 통상적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거나 하면 관련한 내용들을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총회를 갔다 왔던 것이 너무 시간이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측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보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렵고 그런데 관련한 내용도 좀 깊이 있게 내용도 듣고 싶기도 하고 정당이다 이렇게 네. 구분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자, 김광진 위원장 보시기에 홍준표 대표 회동 거부하는 진짜 속내는 뭐라고 좀 가늠을 하세요?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형식은 동의할 수 없다. 저 형식. 저 형식은 동의할 수 없다. 1대1로 만날 때는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계속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처음에 취임 초청 관련해서도 그렇고 러시아 순방 이후에 브리핑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각 당의 대표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는 따로 해달라라고 하는 제1야당 대표의 격을 갖춰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차례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어떤 것을 얻어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청와대가 원하는 방식을 또 한번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자, 청와대가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며 전국 상황을 재정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먼저 각 진영의 셈법 등을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예.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추진하는데 27일 유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예, 방금 현장 기자에게 문자가 왔는데 예, 청와대에서 27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회동을 확정을 했는데 자, 일단 안보 중심의 초당적인 의견을 나누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아마 뭐 전에도 이제 분석 기사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를 개설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근데 이제 모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 화두인데 자, 모두 참석